안녕하세요, 정쌤. 준쌤입니다. 아니, 준쌤, 오늘은 교사와 마약에 관한 이슈가 있다고요? 잘 매치가 되진 않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준쌤, 마약에 관한 이슈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2항이 작년 2020년 12월 22일에 신설이 되었고 지난주인 6월 23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에 대한 것인데요. 특히 1조인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한 말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교사로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도 당연히 결격 사유죠. 네, 맞죠. 일반인이든 뭐 교원이든.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 이 법의 제한 이유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한 이유요? 네, 제한 이유입니다. 네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회원이 100명이 넘어가 공익,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중략하고요. 교원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말 사회적 이슈였던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뭐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지금 마약 검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사실상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말을 제한 이유로 넣은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마약 검사와 N번방에 대한 자세한 제한 이유는 없어요. 저도 궁금한 점이 그거예요. 네. 그냥 N번방과 교사들의 마약 검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법을 제한한 또 다른 까닭도 이제 추측할 수 있었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마약 범죄 관련 징계 교사가 4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면 5년간 4명이 있었다는 사실이네요. 어쨌든 그 4명은 문제긴 문제잖아요. 문제입니다. 많이 잘못했죠. 네, 굉장히 잘못했죠. 많이 혼나야 되죠. 그런데 마약 범죄 관련 징계 교사 4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네. 한 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나머지 3명은 각각 다이어트 건강 보조제 매매, 식욕 억제제 구매, 남자친구가 마약인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했으나 음성인 결과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럼 실제로 정말 마약으로서의 마약 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5년에 1명인 꼴인 거네요. 그러니까 찐 마약범은 5년에 1명이다. 그럼 마약왕은 1명이다. 아니 마약왕까지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한 번 했는지 내가 왕인지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마약왕은 1명이다. 네, 맞습니다. 네. 1명입니다. 네네.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 마약 관련 교사 결격 사유 법에 제한 이유는 N번방 때문인데 N번방과 마약과의 연관성은 사실상 잘 모르겠고 50만 명 교사 중에 5년간 1명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서 전 교사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 법 때문에 현재 7월부터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여해야 하는 교사들이 당장 마약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검사를 받아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교사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현재로서는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공가를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자비가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죠. 이제 곧 그런 시스템으로 네. 갈 거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준쌤 이런 미래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어떤 미래가요? 약 50만 명 정도 되는 이 교원들이 검사를 했었을 때 한두 명 걸렸을 때 헤드라인 뉴스에는 마약에 찌든 상태로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교사들, 혹은 낮에는 교사, 밤에는 마약 왕.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작은 것도 엄청 크게 부풀려서 굉장히 걱정되네요. 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자극적으로 교사 집단을 전체를 쌍그리 비난하는 뉴스를 올릴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마약 중독 예방 연수, 뭐 1년에 15시간 진설, 뭐 이런 게 저는 살포시 이제 30시간 예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약 청렴 서약, 그리고 이런 관련된 업무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띠두르고 그 그렇죠. 청렴 서약하는 거요? 그렇죠. 저희 교사들은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런 뭐 캠페인 몇 시간 했다 이렇게 제출하는 거. 사진 찍고. 그렇죠. 준쌤, 근데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당연히 마약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5년 동안 전 교원들 중에 한두 명 정도 걸릴 정도로 청정하기 때문에 까짓거 뭐 학생들 위해서 그냥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키워드로는 공감과 공평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 법의 제한 까닭이 마약 검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N번방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사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일 테고요. 네. 국정감사 결과 5년 동안 단 한 명만이, 제가 보기엔 한 명이에요. 네. 마약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교사 전체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면 네. 다른 직종도 뭐 4년 또는 5년 동안 마약 관련 범죄가 있었던 모든 직종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사는 학생들과 만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추진되었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과 만나는 모든 직종으로 모든 직종이라고 하면 뭐 방과후, 돌봄 교실, 아니면 뭐 기사님, 학원 강사, 뭐 교육청 직원들 뭐 그렇죠.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직종에 대한 검사를 전체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쌤. 마무리 해주세요. 갑자기요? 지금 하세요. 오늘의 마무리는 마약 신고는 1301